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필요성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연인이 대화를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나하고는 보통 그래서 사람이 말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의 힘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 유튜브 좀 여기저기 봤습니다. 저는 팬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교수님 소개 한 번만. 저는 교수님 아는데. 저도. 네, 저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네네.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은이라고 합니다. 옥스포드에서 왔고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습니다. 24년 됐습니다. 영국에 간 지. 아, 그래요? 네. 24년 되셨어요? 네.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시고 대학교 바로-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갔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네. 영국으로 가신 거예요? 네, 그러네요. 시간이 그냥 빨리 갔네요. 근데 네. 24년 네. 되신 거니까 네. 거의 인생의 반. 네. 반을 한국에서 거의- 살았고 반을 영국에 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은 막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 건데, 개인적인 만남은 엄청 어색하고 쑥스러워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유튜브가 네. 구독자가 이제 저희가 5년 됐는데 150만 명이 되셨는데, 네. 그 막 이렇게 하면 막 할 게 많거든요. 네. 시도해 볼 것도 많고 네. 막 그런데 너무 약간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그 시기에 갱년기도 있었고, 진짜 이렇게 좀 부끄럽게 지냈는데, 이제 갱년기의 끝자락에서 이렇게만 계속 살면 안 될 거는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거를 해보고 싶나, 이 유튜브 안에서.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을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좋은 질문들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걸 다 끌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가끔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의 그 각 분야의 그 뭔가 그 전문가분들일 수도 있고, 아주 예리한 그 질문을, 아니면 제가 저분은, 아니면 그 분야는 너무 만나보고 싶다. 약간 동방견문록처럼요. 네. 그래서 그 세계를 만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사람들한테 마치 동방견문록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처럼, 난 김창옥이니까 옥방견문록이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경험한 거를 약간 소개하는 그런 걸 해볼까? 이제 그래서 좀 이제 시작한 게 있어요. 그 이제 첫 만남이 교수님이 됐어요. 지금도 좀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쑥스러워서 눈을 못 보는 이런 거예요. 지금 조금 떨리는데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학교를 1년을 안 보내셨어요. 늦게 보내셨어요. 초등학교 때. 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애가 수줍음이 많고 그렇게 말을 못하고 해가지고 엄마가 한 1년 더 데리고 계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7살에 갈 수도 있었던 시골이니까. 근데 엄마가 얘 안 되겠다 해서 1년을 집에서 이렇게 좀 조금 용감해질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마. 그래서 저도 되게 이렇게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말도 하고 이러는 직업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비슷하네요. 저는 네. 생년월일이 잘못돼서 네. 1년 반을 학교를 미리 보내버렸거든요. 엄마가. 네, 네.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어리니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창가에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 엄마의 형상이. 그래서 이제 우니까 선생님이 얘는 학교에 적응을 못 하니까 1년 있다 보내라. 근데 엄마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엄마가 이렇게 보재기에 업어서 국민학교를 데려다 줬어요. 한 몇 달을. 근데 이제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보재기에 엄마가 그때는 보재기에 이렇게 하던 때니까. 네. 그러면 내려주면
이렇게 걸어가고. 그래서 저 막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좀 추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조기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다. 네. 네, 그 뭐 맞아요. 조기에 뭐 영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니 그리고 물론 태어난 애가 영재로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네, 네. 막 영재를 마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빨리빨리 그 신드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고 사람 만남도 그렇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게 마음이 편하고 마음을 열고 쉐어 이런 것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일찍 공부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 우리 말로 울렁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이 이 울렁증에 대한 그 지수가 세계에서 탑이에요, 탑.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주눅이 들거나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문이 터이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도 그런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실 그렇게 할 거면 일찍 안 해도 되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영어를 12살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쓰거나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그냥 영어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교수님 그 서울대학에서 전공을 어떤 걸 그때 하셨어요? 서울대에서 처음에 전공은요. 아동학을 했고요. 아동학. 아이들. 그리고 그때 언어학을 같이 했어요. 사람이 말을 배우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특별히 뭐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게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한 말을 배우는가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해야 됐고 언어도 공부했고 그래서 아동학하고 언어학을 학교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 생각을 중고등학교 때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갑자기? 네. 그 어떤 그 책도 하나 읽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서점에 가서 책들을 읽다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서울대를 가버렸네. 아니요. 문제 풀고 공부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책방 진짜 그런 거 싫어했는데 서울대 옥스퍼드도 가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청개구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하라는 공부는 싫은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다른 거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도 신기해요. 그거는. 그쵸.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만드는 기관이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이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가 무한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소리를 갖고 사람과 사람이 또 언어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개하기까지 한다는 게 저는 지금도 되게 큰 퀘스천 마크예요. 제 강연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네네.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공부를 이제 저는 학교 다니는 책도 안 읽고 싶고 교수님이 읽으신 그 책도 안 읽고 싶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주구장창 자연에서만 지냈던 것 같아요. 뭐 매미 그 잡고 뭐 바다에 놀러 가고 그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사육가 부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칼라로 된 지도 사진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지로 만들면은 남의 건 잘 넘기고 남이 나를 넘길 때는 잘 안 넘어가는 되게 찰진 딱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양쪽으로 딱지를 해가지고 국민학교 저학년 때 같은데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대서 이걸 탁 넘기려고 하는데 오른쪽 위에서 정확하게 40년 넘었는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소리 없는 소리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모든 이 활동의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였냐면 사람의 죽음은 공간의 이동이냐 존재의 소멸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외부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묻는구나. 근데 귀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니까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라고 하는 그 구조를 통해서 나의 뇌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제 딱지를 넘기려고 그러는데 너무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들은 거예요. 언어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대화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과요? 네. 네. 그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우리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사실 언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때도 많은데요. 주로 우리는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의 이야기, 우리만 들리는 거죠. 사실 이거는 신호로, 외부의 신호로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이야기고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요법으로서 네. 종합병원 선생님의 검진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를 대학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그 학문을 모르고 그래서 굳이 그때 내가 만약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면 언어학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언어라는 게 단순하게 영어를 공부한다, 어떤 외국의 언어의 개념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이 무엇이지? 그래서 저는 언어는 액션이 아니고 리액션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값으로 나온 것이 언어지 원래 이 언어에 대한 그 본질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빛보다 빠른 순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사람이 말에 힘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의 힘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왜냐하면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필요성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뭐 연인이 대화를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나하고는 그 언어라는 것으로 접근해 봤을 때 어떠하냐.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삶에 너무나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단순하게 뭐 스피치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서가 아닌 거죠. 이건 그냥 근원인 어떤 종교의 그걸 떠나서 창세기에 신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뭘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었는데 아버지 눈이 되게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었는데 항상 그 눈이 그러니까 모양은 아름다운데 그 눈이 항상 뭔가가 막 뭐 우주에 그 먼지 같은 게 끼고 막 인공화호 수술을 딱 하시고 소리를 탁 들어가니까 그때 옆에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소리가 탁 기계로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가 오메 들려야 딱 이러는데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눈동자에 딱 정말 영화처럼 빛이 있으라 딱 하니까 이제 이 눈 여기 되게 우주처럼 생겼잖아요. 거기에 빛이 딱 하고 나오는데 야 이게 인간 뇌가 소리가 빛이 되네. 이게 맞네. 그리고 이제 강연하면서도 실제로 제가 어떤 얘기를 탁 했을 때 사람들의 얼굴이나 눈동자나 에너지가 그 바뀌는 게 전 그걸 이제 무선 충전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무선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무선인데 인간과 인간이 어떤 말을 할 때 인간의 뇌 여기에서 무선으로 저쪽에서 어떤 창조가 순간 팡 하고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는 울고 웃고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우주가 되고 그게 어떤 마음의 자세가 바뀔 수도 있고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고 야 그러면 언어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를 그럼 영어를 공부해야 될 때 지금 50 넘었는데 내가 영어 모르는데 내가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이 사실은 되게 방을 쪼개서 요즘엔 융합이란 말을 하지만 뭐 언어고 있고 심리도 있고 뭐 언어와 심리도 있고 인지도 있고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소통하시는 걸 들으면 되게
이분의 소통은 타고난 융합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인간을 이해하려면 사실 쪼개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건 이거고 이렇게 다 담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보통 대중들이랑 같이 이야기하시고 소통하시는 거 들으면 그런 쪼개는 식의 접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총체적인 접근을 하시고 언어에 대한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세요. 아,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다른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암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미국의 현대 언어학의 기초를 다 놓아주셨는데 관찰, 기술, 분석 이 세 가지를 두셨는데 관찰, 기술, 어떻게 하는지 기술하고 세 번째가 분석. 근데 관찰과 이제 기술보다 분석의 힘을 믿으셨어요. 분석. 인간은 분석하잖아요. 네. 딱 분석. 정보를 네. 분석하고. 분석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요. 분석은 사실 굉장히 분석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분석은 그냥 옆에 있는 챗GPT한테 물어보면 더 잘해줄 거예요. 분석과 요약은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관찰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이제는 과거에 저는 언어학을 공부할 때 그냥 언어학은 인간의 언어지 뭐 옵션이 없었어요. 인간밖에 없었잖아요. 인간의 언어. 근데 지금은 왜냐하면 인간만 언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언어를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왔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거 이제 언어를 왜 배웁니까? 아니 이거 있으면 앞으로 더 좋아져서 더 잘할 텐데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시대에 있을수록 그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석사 공부를 언어학을 서울대학교 살 때 되게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저는 수학 언어학을 했어요. 수리 언어학. 인간의 모든 언어를 수학 공식 하나로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딱 이렇게 평정을 하는 거죠. 언어학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 많은 언어 현상을 지배하는 그 뭔가 몇 가지의 규칙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올인했어요. 결국은 그 규칙은요 하나로 딱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럴 즈음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요 규칙은 그 원칙을 모르더라도 엄청나게 큰 몸집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돌리고 돌려서 우리가 말하는 거와 유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언어의 90%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똑같이 쓰는 부분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언어를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와서 그대로 그걸 돌리다 보니 우리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할 때 그 언어를 막 이제 째고 막 분석하고 자르고 이런 게 분명히 아니라 인간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복사가 안 되는 게 뭘까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휴머노이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은행에 갔는데요. 은행에 갔는데 전화해서 그 인공지능 목소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물어볼 거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또 사람과 사람이 좋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 소모도 너무 많거든요. 차라리 로봇가 낫겠다라는 휴머노이드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은행 갔는데 이게 사람 없고 전화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실망스러운 거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이러고 우리 애들은 더 말을 안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를 수 있겠다. 옛날에 저희 작은 애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방에서 딱 들어가 보면 사람이 없는데 누구랑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 전화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면 이게 우리가 박수를 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게 동시에 좀 슬퍼요. 그런 것들이. 제가 끌리는 목소리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실수가 있고 막 말도 좀 잘 못하더라도 사람의 목소리는 끌리고요. 이렇게 뭔가 불완전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는 끌리는데 완벽한 목소리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나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저희 엄마나 이모같이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도 끌려요. 그런 게 끌리면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완벽한 말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아줌마 토크에 끌리는 걸까? 엄마, 이모 이런 말에. 제가 그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우리는 언어의 기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것 때문에 그런 맞아.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해요. 소리는 나는 건데 소리를 내는 거죠. 이게 되게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소리는 생각할 때 나는 건데 자꾸 내가 어떻게 느껴지고 싶다라고 인식하면서 소리를 우리가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나 되게 지식 있게 보여야지. 아니면 보이고 싶어. 아니면 나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 네. 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말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옛날에 저 막 김밥 전국 가서도 닭광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줌마가 목소리가 좋으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좋은 소리구나. 이게 멋진데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강연 프로그램에서도 뭐 막 그런 게 있어요. 뭐 남녀 사이 너무 힘들다고 이제 메시지 이렇게 엽서 보내요. 그럼 예전에는 그런 것은 말입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최근에는 그냥 헤어집시다. 그냥 뭐 이거 내가 들어봐도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진짜 나도 모르겠어. 진짜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큰 해방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것 같은 그 비기너의 자리에 처음 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언어라는 게 새가 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내가 이때까지 막 이 날개의 균형도 안 맞고 뭔가 오는 바람이 오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힘으로 막 이렇게도 해버린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야 한 10,000번 정도의 강연을 했더라고요. 지난 시간을 보니까 10,000번을 하고 이제야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게 이제 1학년이 된 건가?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극복하고자 내가 막 부더니 막 그걸 뭘 했었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적기에 하면 그냥 내 삶의 무게감을 갖고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일찍 신부님이 되어버린 분, 너무 일찍 목사님이 되어버린 분, 너무 일찍 스님이 되어서 뭔가 내가 스님처럼 말해야지. 목사님, 내가 성직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목사님 그거는 사실은 훅가십니다. 옛날에 그 누나들이 머리에 뽕을 많이 넣거든요. 이렇게 볼륨감 세우. 저도 그랬는데. 그겁니다. 그 어깨 자켓에다가 뽕 이만한 거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하던 그 시절 1980년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또 막 비난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다.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래서 어떤 너무 하나의 정답을 향해서 나머지는 다 오답이고 간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뭔가 내가 변하니까 그때에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 결국 이딴 말로 기결이 되나? 네가 모든 세상의 진리를 안다고 하여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이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되게 언어학의 본질을 말은 앞으로 그냥 필요한 말들은 휴머노잉대가 다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들이 못 해주는 말은 정말 영혼의 울림? 아까 말씀하신 거가 제가 날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람이 각각 자기의 말을 자기가 가장 자연스러운 그 언어 그거를 우리가 찾아가고 그렇게 해도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저렇게 말해야 되나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저 사람한테 어떤 또 임팩트가 있을까? 막 그리고 잘못했다간 또 분쟁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를 그 쪼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나을 수 있는 나의 언어를 나만 듣고 그거를 표현을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우리가 좀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그 내 안에 나만 듣는 그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를 한 발짝 내놓을 수 있는 거 있는 그대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어쩌면 교수님, 네네. 제가 되게 비슷한 요즘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남녀 커플이 왔어요. 네. 여성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자기가 먼저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여전히 취준생이고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니까 부장님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계속 이제 아디다스 쓰레빠 신고 이제 회색 추리닝 이거 무릎 나온 거 이렇게 김밥 천국에서 라볶이 먹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근데 그 부장님이라는 분이 그 여성분이십니까 남성분이십니까 그랬더니 남자 부장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남자 부장님 멋있다는 얘기를 여기 남자친구 옆에다 두고 하고 이 남자친구는 얼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보인다 물론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생각하죠. 내가 이 두 커플에 대해서 진정 어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만 이 기술을 쳐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저분에게 이건 공격이 되니까. 근데 또 자기 친구가 또 대기업 다니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갤럭시 탭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이 남자친구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갤럭시 워치랑 탭을 사줬대요. 네. 또 보인다 미래가 또 보여. 그랬더니 황재성 그 MC가 나도 보인다 나도. 위트 있잖아요. 이 상황이. 네. 자기들도 다 그래. 자기들 다 보였을 거야. 거기 200명도. 네. 네.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이 영상 메시지 하면서 뭐 자기가 뭐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고 조금 생각이 조금 자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사이 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오빠도 뭐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건 다 겉보기엔 언어잖아요. 네. 근데 실체는 다 저 사람에 대한 태도 같거든요. 그리고 언어는 유희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수님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 언어를 주어, 동사,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너무 삶을 그렇게 배워버린 거 아닌가? 우리는 언어를 오형식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인생은 오형식이 아니죠. 이 말이 오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초월하는데 너무 그 오형식의 겉보기에는 틀린 말이 아닌 그걸로 삶을 이렇게 언어 공부를 처음에 저희는 완전히 오형식의 성문 종합 영어 저도예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수님 이렇게 언어를 접근해버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영어 공부도 그런 것 같지만 네. 삶도 그렇게 배워버린 느낌인 거예요. 언어는 언어라는 게 우리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닫아주고 가둬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그런 이유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건데 그래서 이 언어 자체가 그 세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언어는 문이고 그 문을 열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 언어의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냥 언어만 공부해버린 거 아닌가? 우리는 오형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계속 언어로 뭘 하는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건 이게 계속 삶이라는 것에 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존재, 관계 맺는 방식 네. 그리고 그 관계 맺는 방식이 곧
존재라고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는 관계를 맺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반응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 내 과거에 어떤 그 설정값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되게 그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설정값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태도나 자세나 화가 난다든지 뭐 기분이 나쁘다든지 뭐 피곤해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그 인간에 대한 궁금함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은 그분들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대학원까지 나와서 완전한 성인이 된 채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한 한국을 아시고 다시 또 25년을 영국에서 성인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반은 한국에 살고 반은 영국에 살았는데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진 않았는데 영국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정한 의미와 태도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삶과 문화,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패키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첫 번째 문이 언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해외 진출을 하라는 거예요. 왜 국내에서만 이걸 하냐는 거예요. 이거 시장을 확보를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제 이거 한국 시장이 너무 좁은데 이 생각을 하다가 그 마음이 핵심이니까 마음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조금 좋아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뭐 미술 관련한 일을 한 4년 전부터 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도 좀 배우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럼 뭐 뻔하잖아요. 뭐 프랑스, 영국, 미국 뭐 이 세 개 주요한 나라인데 책을 다 아트북만 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영어로 막 써졌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그림이고 이제 이 시각 언어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지식 컨텐츠를 활자화한 게 뭐 영어가 뭐 압도적으로 뭐 많다. 물론 그걸 번역해 주는 기능이 이제 뭐 아이폰 그 에어팟도 네. 실시간 그거 해주는 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제가 언어를 배우면서 나오는 게 따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 제가 그 세계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기능적으로 언어를 접근하면 좋을까요? 언어학자로서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언어를 배우는 게 필요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언어를 기술적으로 배우는 건 뭐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은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좋아져 버리죠. 근데 참 그렇게 모든 걸 기술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인생을 뭐하러 살아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죽어도 끝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재미도 있고 그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희로애락이 주는 그거가 참 중요한데 언어가 그걸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물론 입 구어도 있지만 태도와 관계 이 모든 게 희로애락이라는 걸 감싸고 있잖아요. 기능으로 할 거면 그런 건 희로애락은 기능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엄마 영어 공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 크게 영어를 할 건 아니지만 한마디 해서 저희 남편이랑 한마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라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대가 생기니까요. 저는 아까 오영식 얘기 잠깐 드렸는데 그런 문법이 앞으로는 정말로 문법이라는 게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시험 중에 문법이 많잖아요. 네. 사실 이제 문법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원래 그 자기들이 갖추고는 규칙이었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다 쓰다 보니까 규칙이 너무 다양화됐고 이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는 자기 전화기 안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고. 앞으로 문법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내 목소리를 영어를 가지고 저는 툭툭 친다는 표현을 쓰는데 뚝뚝 던지면서 표현할 수 있는 뚝뚝 던지는 게 옛날에 우리가 못 던진 이유 중에 하나가
틀렸다고 그럴까 봐. 근데 이제는 아무도 틀렸다고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영국 자체도 영국에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한 사람 말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살기 때문에 잘못 말해도 누가 너 잘못해서 말했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없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어라는 거를 그냥 너무 뭐 이런 옛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빼놓고 생각하지 않고 영어는 저기 사는 저 멀리 사는 사람하고 내가 나를 이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대화하고 말하고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그 말이 편해지거든요. 이제 20대 중반에 유학을 가신 네네. 거죠. 어떤 이유로 영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도 진짜 이게 오늘 핵심인데 남편분이 영국 사람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모든 게 다 네. 안개가 거치면서 언어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이게 옥스퍼드 대학의 결론이 사랑으로. 네. 그러셔서 영국으로 네. 가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아버님이랑 같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시아버님이 말하시는 거를 따라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시아버님이랑 같이 살면서 되게 어려웠던 거 하나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랑 연결이 돼서 시아버님이 저한테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이렇게 영국 사람 이름 부르. 제가 처음에 아무리 부르라고 해도 이름이 입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나보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 시아버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시아버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스탠리셨어요. 스탠리? 네. 스탠리 그거 네 맞아요. 그 텀블러. 네 맞아요. 지금 결론이 또 이렇게. 네. 제가 쓰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럼 스탠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네, 후회는 했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아버님뿐만 아니라 아버님 친구분들도 제가 그럼 지금 외국 며느리가 지금 시아버지한테도 말까고 시아버지 친구들한테도 다 말까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아니 그 말을 하고 싶긴 한데 말이 안 나와요. 지도 교수님이 또 자기 이름을 그냥 부르라는데 그것도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거 있죠, 교수님. 네. 자, 이름을 불렀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네. 직책을 부르잖아요. 네. 저는 네. 교수님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네. 예의에 대한 네.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교수 은퇴했는데도 네. 교수님이라고 그러고. 네. 근데 그 언어라는 것이 무언가를 딱 담벼락처럼 지켜주기도 하지만 규정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쵸. 잘 넘기 쉽지 않게. 네. 그래서 이름을 불렀을 때 나오는 긍정적인 말로 하면은 인간 대 인간의 어떤 네. 그 좋은 상호작용. 네. 근데 다르게 하면 이 싸가지 없이 저 형한테 저 창욱이 부르고 동생인데 저놈이 창욱이라고 하네. 그런 것도 또 있잖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 기업 좀 몇 군데에서는 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거든요. 대리님, 과장님 없는 회사 많아요. 그냥 누구님. 네, 근데 또 웃긴 건 임원들은 또 이사님, 사모님이라고 해야 돼. 회장님한테도 그냥 이름 부르면 그거는 이제 당장 이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잖아요. 많이 K-드라마가. 근데 그게 제일 번역하기 힘들어요. 실장님, 대리님, 사장님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영어로 하나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그냥 다 이름 불러요? 이름을 부르죠. 네. 이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잖아요. 네. 보통 두자잖아요. 네. 소망을 담아서 짓는다. 네. 그래서 뭐 창성할 창 구수로 구슬처럼 뭐 잘 되어라 네 삶이 이런 뜻인데 멋지다. 네, 그거는 이제 부모의 소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될 때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자기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름은 뭐 때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너의 소망은 뭐니? 그걸 저와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너의 소망이 너의 존재와 가장 가까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언어를 접근하면 이제 그 네. 문화권에서는
그 사람 소망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 좋게 말하면 그 사람 소망에 기도를 해준다고 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 창성할 창 구수로 구슬처럼 잘 될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의 이름은 너무 중요해. 근데 우리나라는 너의 이름을 너의 소망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너의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님, 교수님, 네. PD님, 선생님, 또 박사님이라고. 박사님. 근데 또 석사님이라고는 또 안 해. 학사님은 또 아예 없어. 학사는 또 아예 치지도 않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호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게 없는 그룹도 있어요. 아, 그 예를 들면은 제 나이 또래 분이신데 아이가 없는 경우, 근데 어떤 그런 박사님, 뭐 교수님, 선생님 이런 거 아니면 그분들을 어머님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아, 어머님. 근데 사실 어머님이 아닌데도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이 아니시면은 좀 화도 나고 상처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런 뭔가 이렇게 많지만 또 그거에 그 부익부 빈익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이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맞아요. 이름과 언어는 하나라고 하셨는데, 우리 각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거를 네. 그 규정을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못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호칭을 부르는 순간. 만약에 제가 지금 외국에 뭐 네. 부분적으로 유학을 갔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시아버지나 이런 게 아니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 그냥 스탠리라고 불러. 그럼 제가 그냥 되게 한국말이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홍자 주자인데 그러면 홍주 이렇게 막 이런 싸가지 없는 이 새끼가 아주 그냥 저 아버지를 저거 미친놈 새끼 외국물 처먹었다고 저게 홍주 저게 아버지 친구한테도 전부 다 저 용필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제 외국에 가면 저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뭐 5살 많아도 뭐 스탠리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과 더 본질적으로 깊은 만남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형이라고 부르는 순간 네. 형과 동생이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운영 체계라고 봐요. 네. 맥 체계가 있고 윈도우 체계가 네, 있는 네, 것처럼. 네, 네. 근데 이제는 뭔가 제가 했던 언어 체계에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더 그 세계와 저 우주와 내 우주가 형, 동생 이런 것이 아닌 그러니까 그걸 부분적으로 뭔가 시도해서 그런 세상이 조금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한국이라는 곳에서. 저는 너무너무 공감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시아버님하고 제가 정말 친구였다고 생각해요. 친구. 아마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정말 그런데 정말 너무 속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너무 좋은 친구가 됐거든요. 너무너무 이분을 존경했어요. 존경하지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사람들하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도 가장 오래 가는 관계는 친구 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도 그 밑바닥에 친구 사이가 깔려 있으면 때로는 열정의 뭐 그 남녀의 에로스적 사랑이 계속 불타면 뒤져버리거든요. 네. 그거는 불도 탔다가 불길도 떨어졌다 하는데 그 밑에 친구라고 하는 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무슨 에로틱하게 뭘 막 하지 않아도 우리는 친구야. 그러면 친구의 되게 좋은 개념이 뭐냐면 뭘 해도 같이 즐겁지만 뭘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그냥 좋은 사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친구의 개념이래요. 네. 언어라는 걸로 그 관계의 담벼락이 탁 지어지는 순간 네. 저 사람은 교수님. 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영화의 대사.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너 학생이고 난 선생이니까 너는 까불지 마. 물론 그 영화에서는 이제 뭐 다른 의도지만 근데 친구면은 우리가 그 시절에 그 역할로서 그 관계로서 우리는 보냈어. 그러니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주적 시점으로 보면
인간의 나이에 5년, 10년. 내가 학생이고 저 사람이 뭐 깨달은 자고 그 지점의 거리가 얼마나 한 점과 같은 것인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이고 여기서는 하늘이라고 하고 분명히 구분할 수 있지만 좀만 더 올라가서 성층권에서 보면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과 땅이라는 것은 그냥 한 점인데 결국은 보이는 건 언어지만 네. 그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시선과 보이지 않는 이 생각들, 관념, 철학, 영성이 이 언어라는 이 현상학을 만들어낸 느낌인 거예요. 건축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건축을 잘 못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문으로 들어가죠. 어떤 놈이 담벼락 넘어가지고 막 그 건물 안에 들어가려고는 잘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 세계에 가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이 룰을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마치 도로가 되고 성벽이 되고 우리의 관계와 구역을 나누는. 근데 이제 그 언어는 언어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서로를 바라보는 이 그 비언어적 이 정신 세계와 관계 맺기 방식에서 문화에서 역사에서 이렇게 나온 게 언어가 되고 그 언어의 담벼락을 우리는 못 넘고. 그래서 스탠리라고 부르라고 그랬는데 계속 텀블러만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먼저 그걸 열어주시잖아요. 그 세계가. 아, 정말 친구였고 돌아가셨어도 그분의 길이 아니어도 생각이 나고. 한국은 제사 때 찾아보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친구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저 사람이 제 죽은 그 길이 아닌데도 내가 그 사람의 무덤에 찾아가고 싶고 말을 이렇게 외국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뭐 시간이 너무 빠르다. 뭐 이렇게. 지금도 제가 정말 나의 그 인생 베프를 뽑자면 저희 시아버님이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가지 배운 건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딱 그 느끼면서 제가 결심하게 된, 전 유튜버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자주 쓰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단어거든요. 그냥 김창옥이 그 유튜브를 어떤 시기에 뭐가 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얘가 커질수록 인원이 많아지고 산업적인 요소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확실한 거는 성장할 수는 있지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그럼 넌 어떻게 살고 싶니?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게 딱 근데 그게 뭐였냐면 창우가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게 너의 최고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분명해. 그리고 이 주제가 예를 들어 아까 지금 친구란 무엇인가? 그러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 이게 창호가 네가 되게 가치 있어 하는 영원한 주제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을 해봐. 앞으로 시간이 네가 죽고 나서 1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우리 인간들이 계속 생각할 그게 있어. 창호가 그게 그냥 10명만 보고 안 보더라도 그거를 하는 것이 삶 너머의 삶에서 너를 부르는 언어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이 언어를 듣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내 시아버지가 내 친구였어요. 저희가 교수님 책 그거 이번에 한번 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 책 광고하듯이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아서 책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저 본체에 대한, 왜냐하면 사람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의 책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작용이지 얘가 작용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설이네요. 네, 소설입니다. 서울 엄마들이에요. 네, 엄마들이 나옵니다. 새 엄마. 태엄마요? 세 사람, 엄마 세 사람.
저는 뉴 마더 뉴 마더인 줄 알았네요. 새 엄마. 뜨리 엄마죠? 네네. 예. 세 딸 한 명씩인 엄마들의 그냥 고군분투하는 모습인데 한국이라는 너무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너무 숨통이 막힐 때가 있다고. 외국에서 보시면 그게 심한 나라죠, 한국은. 영국에서는 초등, 중등을 다 통틀어서 등수를 매기지 않아요. 등수가 없어요? 모든 거에 1등, 2등, 3등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어요? 네. 이거를 이제 그래서 새 엄마로 여러 유형으로 조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조금 되겠네요. 새 엄마도 있고 그 다른 엄마도 있고 이 엄마들의 엄마의 엄마 이야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엄마들의 얘기와 아이들의 얘기를 좀 우선은 뭐 심각하게 쓴 건 절대 아니고요. 읽고 딱 빵 터지게 쓰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가 읽으시고 재밌었다고 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 한 교수님 사인 몇 권만 해서 우리 독자님들한테 우리 몇 분에게는 그렇게 교수님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대본도 하나 없이 한 거는 좀 더 좀 모자라더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진짜 영혼의 울림이 있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제결혼 못한 거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스탠리 하나 기억하시겠네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